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에 관련된 용어.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2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3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을 항이라고 하고 하나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즉 3개의 항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의 합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죠. 이때 3과 같이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4x와 같이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 마이너스 4를 x의 개수라고 합니다. 다항식 중에서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x제곱 5a 마이너스 2x는 모두 단항식이죠. 3x는 3과 x의 곱이므로 x가 한 개 곱해져 있는 항이고 3x제곱은 3과 x와 x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항이죠. 문자에 곱해진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합니다.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을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 차수가 2인 다항식을 2차식이라고 하죠. 다항식 2x 더하기 3x에서 2x와 3x와 같이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동류항이 있는 다항식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5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개수들만 계산해서 3x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차수를 말할 때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한 후에 말해야 합니다. 이 다항식은 2차식으로 보이지만 정리하면 x-2이므로 1차식이죠. 다항식을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은 오름 차순으로 정리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내림 차순으로 많이 할 겁니다. 다항식 5x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x 4제곱을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최고차 여기 4차, 그 다음에 3차 항 없고 2차, 그 다음 1차 상수항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역순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5x, 2x제곱, 3x 4제곱. 두 문자에 대한 다항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항식 7x제곱 y는 xy에 대한 3차식이죠. 문자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또한 7x제곱 y는 x에 대해서는 2차식, 그리고 x에 대해서는 개수가 7y죠. y에 대한 1차식이고 개수는 7x제곱입니다.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 다항식은 xy에 대한 지금 최고 높을 때가 xy가 3개 곱해져 있죠. xy에 대한 3차식. x에 대해서는 x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x는 최대 2번 곱해져 있으므로 x에 대해서는 2차식. y에 대해서는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이니까 y에 대해서는 2차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y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을 x에 대해 내림 차순하면 x에 대한 2차항은 x제곱이고 1차항은 여기 있으니까 x로 묶어주면 y제곱의 마이너스 2 그리고 x, 나머지는 x에 대해서는 상수항들입니다. y제곱 2y 마이너스 3. y에 대해 내림 차수는 정리하면 y가 있는 항이 지금 y의 2차 항은 여기 있죠. y에 대한 2차항 여기. 그러면 묶어주면 x 더하기 1의 y제곱일 거고 여기서 1차항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항 처리하면 되겠죠. x 더하기 1의 y제곱에 1차항은 여기 2y, 나머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상수입니다. 따라서 x의 개수는 x제곱 플러스 1. 따라서 y제곱의 개수는 x 플러스 1, y의 개수는 2, 그리고 상수항은 나머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우리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또한 a-b는 a에 b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b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다항식에서 연산은 수의 연산과 같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다항식 A, B를 더할 경우에는 동료항끼리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2x 세제곱과 마이너스 x 세제곱을 계산하고 동료항 마이너스 xy와 3xy를 계산하면 2xy 그리고 2y 제곱이랑 마이너스 y 제곱 계산하면 y 제곱 되겠죠.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고 그러면 다항식 a에 b 다항식의 각 항을 마이너스로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 다음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플러스 y제곱해서 동료항 계산하면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여기서 다항식 a와 마이너스 2a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 하면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b 하면 마이너스 b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 아까 우리가 구한 a 더하기 b에다가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준 값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이 값은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값이니까요. 두 실수 xy와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x의 m제곱 곱하기 x의 n제곱은 x의 m 플러스 n제곱이죠. x의 m제곱의 n제곱은 x의 mn제곱이고 xy의 n제곱은 x의 n제곱 y n제곱,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 다항식의 곱셈도 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한 다음 동료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단항식과 다항식일 경우에는 이렇게 분배하면 되겠죠. 그러면 x에 2x를 곱해주면 2x 제곱, x에 6y를 곱해주면 6xy. 다항식과 다항식일 경우에는 여기 앞에 2x로 한번 전개해주고 그 다음에 4y로 다시 한번 전개해서 동료항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10xy와 4xy를 더해주면 14xy. 다항식의 곱셈에서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여기 x제곱으로 이 모두를 분배하고 또 2로도 분배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x제곱에다가 x제곱을 곱하면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세제곱, 그리고 x제곱, 여기서도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동료항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이랑 2x제곱 더하면 3x제곱. 자,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x-2, x-3, x 플러스 2인데 지금 이곳에 x-3이 곱해져 있는 걸 보니까 교환법칙을 써서 x-2와 x 플러스 2를 먼저 계산한 것이죠. 그러면 x-2, x 플러스 2를 먼저 곱하면 되고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x제곱으로 분배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으로 x-3을 그리고 마이너스 4로 x-3을 분배해서 전개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제 실수 x와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x의 m제곱 나누기 x의 n제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m이 더 크면 x의 m제곱 나누기 x의 n제곱은 x의 m 빼기 n제곱이죠. m과 n이 같으면 이 수와 이 수는 같은 수이므로 나누는 결과는 1. 만약에 n이 더 크다면 여기는 x의 n-m제곱분의 1이었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눗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 분배 법칙을 해서 간단히 하면 되겠죠. 이거 나눗셈을 할 텐데 x의 세제곱 나누기 x의 제곱하면 x의 3-2, x의 1제곱이고 y의 4제곱에서 y의 1제곱을 빼면 y의 세제곱 되겠습니다. 5제곱에서 2제곱 빼면 세제곱, 6제곱에서 1제곱 빼면 5제곱. 이제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리는 자연수의 나눗셈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 차수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 후에 여기서와 같이 1차항이 없으면 자리를 비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2x 세제곱 더하기 7x제곱 더하기 3을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x제곱이고 여기 2x 세제곱인 것을 착안하면 여기 2x를 곱해야 이 둘이 곱하면 여기가 2x 세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죠.
EX 세제곱을 나중에 뺄 거기 때문에 EX 세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위에 EX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EX를 쓰고 이제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EX 세제곱, 그 다음에 4X 제곱, 그 다음에 4X 빼주면 되는데 여긴 지워지고 7X 제곱에서 4X 제곱 빼면 3X 제곱,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4X를 빼면 마이너스 4X, 그리고 3 내려오죠. 여기가 3X 제곱이고 여기가 X 제곱이니까 이곳에는 3을 써야겠네요. 그래야 곱하면 여기가 3X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빼서 소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곱해주면 이제 3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이죠. 빼주면 마이너스 4X에서 마이너스 6X 하면 마이너스 10X, 그리고 3에서 6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몫은 여기 2X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0X 더하기 3 이와 같이 나올 수 있고, 우리 2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더하기 3을 나누는 식, 여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와 목 2X 더하기 3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으로 이와 같이 곱과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 사실 1차이고 여긴 2차이므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즉 이곳에 우리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으면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차수가 낮으면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음수일 수도 있으며 부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여기가 2x 세제곱이고 여기가 x이니까 이곳에는 2x 제곱을 써줘야 곱해서 2x 세제곱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2x 제곱을 쓰고 곱해보면 여기 2x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자, 빼주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남고 여기 아까 1창이 없으면 비워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2x 제곱이고 여기가 x니까 마이너스 2x를 써줘야 곱해서 마이너스 2x 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 2x를 써주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x. 자, 빼주면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빼주면 마이너스 2x에 5 내려오면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2x니까 여긴 x고 마이너스 2를 써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 빼주면 3. 몫은 2x 제곱 더하기 3x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3이네요. 나누는 식이 1차 식이므로 나머지가 상수가 되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겠죠. 만약에 나머지가 1차라면 1차식이라면 한 번 더 나눌 수 있으므로 나머지를 1차 미만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즉 다항식을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R의 차수는 나누는 식인 B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특히 나머지가 0이면 A는 BQ꼴로 쓸 수 있고 이때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항상 작으므로 x에 대한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죠. 따라서 ax 더하기 b꼴로 쓸 수 있습니다. 개념 콕콕은 기본 문제로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각자 풀어보시고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곱셈 공식, 중학교 때 배웠던 다양한 곱셈 공식들은 다항식의 전개에서 많이 사용되므로 공식으로 암기하고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놔야 합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뭐였죠?
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습니다.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소위 말하는 합차 공식이었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습니다. x 더하기 a의 x 더하기 b는 x제곱에 a 더하기 bx 더하기 ab였습니다. ax 더하기 b의 cx 더하기 d는 일일이 전개해서 쓰면 안됩니다. 암기해서 써야 되죠. acx제곱에 그 다음에 ad 더하기 bcx 그리고 bd 였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어떻게 됐죠? a, b, c를 각각 제곱하고 a, b, b, c, ca를 2배에서 더했습니다.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제곱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a 세제곱에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세제곱. 보다시피 a의 지수는 3, 2, 1 내려가고 있고 b의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1, 2, 3 그리고 개수는 1, 3, 3, 1 좌우 대칭이네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도 되고, 우리 앞에 식에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보면 b의 홀수 차일 때만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남을 알 수 있습니다.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b의 홀수 지수일 때만 마이너스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실제로 전개해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암기해 둬야 됩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되어서 여기 부호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고, 이곳의 플러스 부호는 앞에 플러스와 부호가 같죠. 여기서 마이너스는 여기서의 마이너스와 그 부호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복잡한 곱셈 공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다 전개해보면 이와 같이 나온답니다. 전개한 과정 한번 보시고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얘는 우리 밑에 있는 식처럼 a 더하기 b를 하나로 묶어서 플러스 ab 마이너스 ab로 하면 이제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겠죠. 이와 같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빼기 a제곱 b제곱 해주면 동료항 계산해주면 플러스 a제곱 b제곱이 나오니까 이런 곱셈 공식이 나오네요. 물론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부분은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고, 얘는 a, b, c를 각각 제곱하고 그 다음에 2배 해서 a, b, b, c, c 이렇게 나왔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 1, 3, 3, 1 개수는 1, 3, 3, 1이고 a의 지수는 3, 2, 1 b의 지수는 1, 2, 3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랬죠. 얘도 b의 홀수 지수일 때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자,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었고,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었죠. 자, 얘는 다소 복잡한데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자, 얘는 a 4제곱에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죠. 다음 여기 하나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를 전개했을 때는 x 세제곱에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다음에 2개씩 곱한 거 a, b, b, c, ca의 x, 그 다음에 3개를 곱한 거 a, b, c 이렇게 된다는 것 기억해 둡시다. 변형 공식이네요.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이 부분 이항하면
이 부분 이항하면 아까 우리가 한 a 더하기 b의 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a-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ab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a-b의 전체 제곱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요? 네, 2ab를 더하고 빼고 했으니까 4ab만큼 차이가 있네요. 자, a-b의 절대값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의 루트 값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우리 아까 했던 이 곱셈 공식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네, 이 부분만 남겨놓고 이 부분만 남기고 다 이항하면 되죠. 이 부분을 다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3ab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a-b의 세제곱은 이와 같이 전개를 했으니까 여기서 a 세제곱과 마이너스 b 세제곱을 남기면 이 부분을 이항해 가면 되죠. 자,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플러스 3ab로 묶어주면 a-b가 남네요. 자, 이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많이 연습을 해서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호 특히 조심해야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나왔으니까 여기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번쯤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1 묶어주고 여기 앞에 2를 곱해준 거죠. 앞에 2를 다 곱했습니다. 2분의 1로 묶어주고 그러면 a제곱 b제곱 하나 갖고 오고 마이너스 2ab 가져오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제곱 b제곱이 나머지 하나가 여기 있네요.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2c제곱이니까 c제곱 하나 여기 쓰고 하나 여기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ca 이곳에 배치해주면 각각 a-b제곱 b-c제곱 c-a제곱이 됩니다. 즉 이 부분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나중에 이 값은 는 0일 때의 조건과 같이 자주 나오죠. 이 값이 0이 되려면 a와 b와 c가 몽땅 다 같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곱셈 공식 이 식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이항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이항해 가면 이렇게 계속 변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념 콕콕도 이 부분도 기초 문제고 제가 풀기보다는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직접 다 풀어보아야 합니다. 네,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고 답은 공개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먼저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x는 4-x랑 3배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2x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앞의 식은 x가 2일 때 참이지만 그 외의 값일 때는 거짓입니다. 이럴 경우는 방정식이라고 하죠. 반대로 우변에 있는 식의 좌변을 계산해보면 2x가 나옵니다. 이는 우변의 2x와 같은 값이 나오죠. 따라서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아져서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됩니다. 이런 식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 공부한 곱셈 공식도 항등식의 일종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항등식입니다. 자, 항등식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하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죠. 또는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 그리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혹은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ax 더하기 b가 제로. 이 값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됩니다.
만약에 x에 0을 대입해보면 b가 0이 나오죠. b가 0이 나왔고, 그 다음에 x에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0이 나오는데, 이 둘을 만족하는 a, b의 값은 각각 a도 0, b도 0이 나옵니다. 즉 ax 더하기 b가 0, 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도 0, b도 0이 되어야 됩니다. ax 더하기 b는 a-x 더하기 b-가 x에 대한 항등식일 경우에는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a-a-x 플러스 b-b-는 제로가 되어서 1번에 의해서 a-a-도 0, b-b-도 0이 되어야 하므로 a와 a-는 같고 b와 b-가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항등식이려면 0과 마이너스 1, 1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x에 0을 대입해보면 c는 0이라는 식이 나오고, x에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죠. 이 기억 니은 디귿을 풀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c가 0이라고 그랬고, c 0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a 플러스 b도 0, a 마이너스 b도 0이니까 니은 디귿을 더하면 2a가 0, 즉 a가 0이 나오고 b도 0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2차식, 이 항등식이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a와 a-가 같고 b와 b-가 같고 그 다음에 c와 c-가 같아야 합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을 살펴봤으며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미지의 개수를 정하는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항등식의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미지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 얘는 수치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x에 마이너스 1이나 2를 대입하면 좀 더 계산이 수월하겠네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이곳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0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b가 나오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6이 나오니까 b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a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에 1을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에 1을 대입했으니까 이 부분 없어지고 1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이곳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a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치대입법은 아까와 같이 어떤 값을 대입해야 할지 한눈에 보이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양변이 모두 0이 나오면 아무런 결과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미정계수법의 두 번째 방법은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여 미지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 개수비교법입니다. 예제 등식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를 구하라. 물론 x에 마이너스 1이나 2를 대입해서 풀 수도 있지만 우리 우변을 전개해서 이와 같이 전개했다면 개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항등식이려면 개수가 같아야 되죠. a가 1,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 상수항 c는 우변에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있지만 좌변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c는 제로. 따라서 c가 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 a는 1.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네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얻은 a는 bq 더하기 r, r이 b의 차수보다 작을 때 이런 식을 작성할 수 있었는데 이 식도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개념 콕콕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직접 계산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직접 나눗셈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했지만 우리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1차식, 특히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항식 fx를 1차식 x-2로 나누어 보면 실제로 나누어 봤더니 몫이
x제곱 2x 더하기 1 그리고 나머지가 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식을 이렇게 작성하면 x에 2를 대입하면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항상 성립하겠죠. 따라서 2를 대입해 봤더니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0 곱하기 몫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어쨌든 0을 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를 f2로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다항식에 2를 대입해 주면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2를 대입해 봤더니 실제로 8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리하면 다항식 fx를 x-알파로 1차식 x-알파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쓰고서 항등식이므로 x에 알파를 대입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나머지 r은 f 알파로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하죠. 나머지 정리는 주어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x 더하기 b로 나눌 때를 생각해 보면 ax 더하기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x 더하기 b 항등식이므로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 즉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야겠네요.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주면 f에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도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주면 이 부분이 0이 나오니까 0이 나왔죠. 0 나오니까 이 부분이 통째로 0 따라서 우변에 r만 나왔겠죠. 나머지 r은 f의 마이너스 a분의 b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주면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나누는 식이 1차식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1차이거나 상수일 수 있죠. 자,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이제 나머지가 0인 경우를 특별히 인수정리라고 하겠습니다. 다항식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질 때 몫을 qx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때 x는 알파를 대입해주면 f알파는 0이 됩니다. 즉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질 때는 f알파가 제로가 되고 거꾸로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므로 x-알파를 인수로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우리 인수정리라고 하겠습니다. 나누어 떨어지면 x-알파를 인수로 갖고 f알파가 제로가 됩니다. f알파가 제로이면 다항식 fx는 1차식 x-알파를 인수로 갖고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같이 구하는 방법,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을 구할 수 있었던 것 반면에 조립제법은 나머지와 몫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을 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의 각 개수들을 이곳에 쓰면 되겠습니다. x세제곱의 개수 1, 2차항은 없으니까 개수 0, 1차항 마이너스 3, 상수항 6 그리고 이 값을 0이 되게 한 x값 2를 이곳에 써줍니다. 제일 처음에 1은 그냥 내려서 1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곱해서 여기에 써줍니다. 그리고 0과 2를 더해서 이곳에 써주고 다시 2와 2를 곱해서 여기 써주고 더하고 1 다시 2와 1을 곱해서 이곳에 다시 6과 2를 더해서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8이 나머지가 되겠고 여기 1, 2, 1은 몫의 개수들입니다.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몫은 x제곱 2x 더하기 1이고 나머지는 8입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5x제곱
3x-1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를 0이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2를 이곳에 써주고, 제일 처음에는 1은 그대로 내려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2죠. 둘이 더하면 3, 그 다음에 또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6, 더하면 여기 5. 따라서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여기가 2차 항이죠. 2차, 1차, 3차. 그러면 x제곱 3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는 5입니다. 조립제법으로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나누는 식이 1차식이어야 했었는데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항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6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려고 하면 이 값을 0이 되게 하는 x값은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는 그냥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곱해주면 1, 더해주면 4, 마이너스 4,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해주면 마이너스 2, 다시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해주면 5가 나오죠. 그러면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몫은 우리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입니다. 또한 나머지는 5였죠. 그러면 항등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x-1에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플러스 5로, 우리는 x-2분의 1이 아니고 2x-1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곳에서 2를 묶어줘야겠죠. 2를 묶어서 이곳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x-2분의 1은 2x-1이 되고, 여기는 개수들을 다 2로 나눠줘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변형을 해서 2x-1로 나눌 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플러스 5라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라면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는 a분의 1의 qx, 나머지는 그대로 r이 되겠죠. 네, 여기서 a를 곱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다가는 a분의 1을 곱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죠. 자, 나머지는 r 그대로 였습니다. 다시 연습을 해보면 이 값을 0이 되게 하는 x값은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4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되, 이 몫과 나머지는 x-4분의 1로 나눈 몫과 나머지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x-1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이곳에 4를 곱해주면서 4를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x제곱 x 더하기 1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몫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나머지는 6 그대로가 되겠죠. 자, 앞에서 공부한 내용, 정리된 내용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개념 콕콕은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풀어본 후에 정답이랑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인수분해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수분해는 어느 하나의 다항식을 2개 또는 그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공부한 곱셈 공식의 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전개의 반대를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인수분해의 곱을 이루는 다항식을 다항식의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분해의 가장 기초는 공통인수 묻기입니다.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죠. 공통인수가 이와 같이 m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면 m으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의 공통인수는 2ab가 공통인수죠. 공통으로 들어있는 최대의 인수는 2와 a와 b, 따라서 2ab로 묶어주면 나머지 이곳에는 b가 하나 남고 이곳에는 2a가 남으니까 b 마이너스 2a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여기 공통인수는 x-1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묶어서 플러스에 x-1 처리해주면 x-1이 공통인수가 되니까 x-1로 묶어서 나머지 y랑 여기서의 1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곱셈 공식에 여기 인수분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공부한 곱셈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했으므로 이 값은 다시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인가요? 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이겠죠. 자, 여기는 식을 보아하니 2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겠죠. 2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합차 공식도 마찬가지 기억이 나죠? 자, 역방향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시도할 겁니다. 어떤 수의 제곱인지를 봐줘야겠죠. 4x제곱은 2x의 전체 제곱, 1은 1의 제곱. 따라서 2x와 1의 합차로 쓰면 되겠죠. 여기는 일단 5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인데 x제곱은 x의 제곱, 4y 제곱은 2y 전체 제곱이니까 x와 2y의 합과 차로 쓰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보기차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4x 제곱을 더하고 빼줬습니다. 처음엔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면 다음엔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4차이므로 2차항을 더하고 빼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고 뒤에는 4x제곱은 2x의 전체 제곱이므로 2x제곱 더하기 1과 2x의 합과 차로 쓰면 되겠죠. 순서를 바꿔 써보면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얘를 이제 거꾸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5 이것에 인수분해를 하려면 곱해서 6x제곱이 되는 두 수를 생각해야겠죠. 여기서 여기 ac는 여기서의 a와 c의 곱입니다. x제곱의 개수 ac를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는 3과 2로 했네요. 그 다음 상수항 bd는 여기서의 b와 여기서의 d로, 그러니까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1차항은 이렇게 곱한 거죠. 1차항은 AD, BC. 그러니까 얘랑 곱한 값이랑 얘랑 곱한 값이랑 더해서 1차항 개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곱해서 10이니까 더하면 플러스 1이 나오죠. 자, 10x 마이너스 9x 해서 x가 나옵니다. 따라서 3x 플러스 5와 2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번 더 연습을 해보면 x제곱은 x와 x의 곱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3과 마이너스 4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곱하면 3x니까 더해서 1창의 개수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주려던 것이었죠.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3x제곱은 3과 1의 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3과 1. 5는 1과 5. 여기가 5, 1이냐 1, 5냐는 이제 개수 8을 만들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5, 1일 때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5 더해서 8 나오니까 3x 더하기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도 곱셈 공식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a제곱은 a의 제곱이고 4b제곱은 2b의 제곱이고 c제곱은 c제곱.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 a와 2b를 곱한 거의 2배가 여기 있고 2b와 c를 곱한 것의 2배가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네요. 여기도 마이너스고 c가 곱해질 때마다 마이너스니까 a 더하기 2b 마이너스 c의 제곱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의 c제곱을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 2배 하면 4의 2b,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4bc, 이렇게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2ca가 될 테니까요. 그 다음 3차식의 인수분해도 마찬가지 곱셈 공식을 다
외워야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써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네, 체크할 수 있나요? 여기 8 y 세제곱을 살펴보니까 이 값 2y의 세제곱이고 3을 빼주고 여기에 x제곱 2y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12xy 제곱도 3은 기본 인수,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2y 제곱해주면 4, 3, 12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도 27 x세제곱은 3x의 세제곱,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봐서는 여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3x-1의 세제곱일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네, 3x-1의 세제곱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얘도 물론 기억을 해야겠죠. 기억을 못하면 공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x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은 x와 1을 더하고 어떻게 하라고? a 세제곱과 더하기 b 세제곱은 a와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a 제곱한 거, b 제곱한 거, 그리고 곱한 거에 마이너스. 네, x 더하기 1에 x 제곱에 1제곱에 곱해서 마이너스 한 거, 이렇게 되겠네요. 27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도 3a 세제곱 b 세제곱이니까 빼기일 때는 네, 뺀 거 3a 마이너스 b에 네, 3a 마이너스 b에 3a 제곱한 거 9a 제곱, b 제곱한 거 b 제곱, 그래서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바꿔주면 플러스 3ab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공식도 기억이 나죠? 거꾸로 이제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식이 좀 복잡한데 연습을 해서 외우면 되겠죠. 각각 a세제곱, 8b세제곱은 2b의 세제곱, 8c세제곱도 2c의 세제곱으로 보고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기억이 나나요? 네, 기억이 나는 학생은 외쳐주세요. 답은 네,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죠. 다 확인하시고 미비한 점 있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개념 콕콕은 여러분이 각자 풀어보시고 영상을 멈춰서 풀어보시고 다 푼 후에 정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식의 변형이나 치환, 인수정리, 도립제법 등에 의한 복잡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환에 의한 인수분해. 공통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하면 편리합니다. 공통부분을 라지 x라고 치환한 후에 인수분해하여 마지막에 x의 원래의 공통부분을 대입하여 다시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는 복 2차식이라고 하며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거나 적당히 2차식을 더하거나 빼서 우리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변형하여 인수분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을 인수분해할 텐데 여기 3을 묶어주면 2x 더하기 3y가 공통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x 더하기 3y를 라지 x라고 두면 이와 같이 변형할 수 있고, 플러스 8과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해서 라지 x 플러스 8, 라지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다시 우리 취한한 식 2x 더하기 3y를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8은 아까 얘기했듯이 x의 지수가 4제곱 제곱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복 2차식이라고 하고,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하면 이와 같이, 그리고 x-2, x-4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다시 스몰 x제곱을 대입해서 이 부분이 x 플러스 2, x-2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9y 4제곱인 것을 착안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6 x제곱 y제곱이었다면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쓰면 앞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의 전체 제곱, 그리고 이 부분은
xy의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합차 공식을 써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다항식에서는 공통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두 개씩 묶어서 전개해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이곳에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공통이네요. x제곱 마이너스 x가 공통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를 라지 x라고 치환하면 이와 같이 새로운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개해서 라지 x 마이너스 6, 라지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한 후에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를 이곳에 대입하면 각각이 인수분해가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자,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다항식에 x의 차수는 x의 3차죠. 그리고 y의 차수는 여기 1차,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 y의 차수는 1차. 따라서 차수가 낮은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인수분해가 훨씬 수월합니다. y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y의 1차항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x의 y의 개수가 되겠고 나머지는 상수항 처리. 자, 여기 상수항에 x로 묶어주면 보시다시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공통으로 보입니다. 이 인수로 묶어주면 여기 y, 여기 플러스 x,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도 한번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여러 개의 문자가 주어져 있는데 각 문자에 대한 차수가 모두 같으면 하나의 문자를 기준으로 그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에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이 다항식은 A, B, C의 차수가 모두 같으므로 예를 들어 A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풀면 되겠습니다. 뭐 B나 C나 뭐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A 제곱항은 여기 그러면 여기가 B-C가 될 테고 그 다음에 1차항은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남겠죠.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리고 상수항은 이렇게 이 부분도 bc로 묶어주면 되겠죠. bc로 묶어주면 bc에 b-c. 그러고 보면 b-c가 공통인수로 있네요. b-c 여기서는 b-c 묶어내면 b 플러스 c가 남겠죠. 그러면 이렇게 묶이고 이 부분도 곱해서 bc 더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는 두 수는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이므로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 b, b, c 여기 a, c인데 보통은 a, b, b, c, c의 순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c 마이너스 a로 고친 다음에 마이너스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을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려면 f알파가 0이 되면 되죠. f알파가 0이면 x-알파를 인수로 갖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다항식 fx에서 f1 값을 계산해 봤더니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 x-1로 나눈 몫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x제곱 4x 더하기 5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에서 알파 값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알파가 되는 값은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양의약수 분의 fx의 상수항의 양의약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개념 콕콕도 영상을 멈추고 각자 풀어보시고 다 푼 후에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